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김상순의 체제소전쟁 16번째는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전국 교수모임 정교모의 최근 시국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소개합니다. 성명서 제목은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 문향배는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하고 있는가입니다. 저는 정교모 외교위원회 소속 회원으로서 먼저 정교모 성명서의 전문을 제가 대신 대독하겠습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이 묻는다.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 문향배는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하고 있는가? 첫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 진실, 정의, 가치를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는 다수당의 극단적 폭정, 주권자 국민의 본원적 권리인 선거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의 존재, 이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몰이와 불법 무도한 기소와 구속으로 이어진 일련의 정치적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 체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확인한다. 대한민국은 입헌적 법치가 무너진 50여일의 정치 사법 광란의 시기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사냥꾼 세력의 불법 무도한 폭거로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처하게 되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게 되는 것인가? 두 번째,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합법적이고 엄정하며 정당한 탄핵 심판을 수행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다수 국민은 대통령의 순환과 다수당이 지휘하는 불법 무도한 정치 폭거를 목도하면서 왜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로서 헌법상 비상대권인 비상계엄령을 선포, 해제하게 되었는가를, 그리고 헌법을 유린하고 자유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있는 반국가 음모 카르텔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헌법재판소가 자유대한민국 헌법의 최후의 수호기관이 아닐 수 있다는 엄혹하고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많은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공화국 최고,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이 아니라 유사, 전체주의 전제자가 명령하고 음모, 선동, 언론 카르텔이 동원되어 진행하는 연성 쿠데타를 사법적으로 인정하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일부 재판관이 탄핵 청구인과 내통하면서 법복의 권위로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법관이면 지켜야 할 기본적 준칙, 헌법재판소법의 심판 절차까지도 위배하면서까지 모든 국민에게 허용된 피고인의 방어권까지 묵살하는 일방적인 졸속 재판 혹은 미리 정해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대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임하고 있는 재판관들이 과연 이 법관의 심판 준칙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피청구인과 다수 주권자 국민들의 불신이 현저해졌다.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개시되면서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과 몇몇 재판관들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심판 준칙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않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철회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으로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주관하고 있고 재판단 전체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한 것으로 여겨지는 문영배 대행의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탄핵 심판 주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심대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주권자 국민은 문영배 대행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3.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 문영배 재판관은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하고 있는가? 첫째, 문영배 대행은 탄핵 심판 증인에 출석하였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로부터 국회의 탄핵소추위원 정청래와 함께 업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형사소송법상 등사기록 남용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헌재가 국회 신청에 따라 증인의 수사기록을 받아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입수한 국회 대리인단이 언론에 배포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방어권 침해로 보이는데 문 대행은 이는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라서 괜찮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것이 위법인가 아니면 거짓 궤변인가? 둘째,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의 변론 기일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인 방어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속성 심판 기일을 결정하여 피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의 주관자로 볼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준비 기일에서 국회의 대통령 탄핵 결의의 핵심 이유였고 이에 따른 국회의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이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내란죄 부분을 청구인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제외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로 탄핵소추위원은 변경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많은 법률가와 법학자의 사기소추라는 경멸적 비판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론화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내란죄는 제외하되 내란 혐의는 심판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법원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영배 대행과 헌법재판소는 왜 이런 수준의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셋째, 문영배 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시급성을 들어 속성 집중 심판을 선언하고 피청구인에게 변론 기일을 강제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의 탄핵 심판 청구가 남발된 것은 근대 입헌 체제가 도입된 이래 세계에 유례가 없을 것이며 심판 절차도 이렇게 들쑥날쑥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 문영배 대행에게 묻는다. 선입선출, 인과연쇄, 본말준별이라는 동서고금 인간사회의 상식을 넘어선 법률 논리나 심판 준칙이 별도로 있는 것인가? 오랜 인류사에서 보편적 상식으로 침전된 원칙을 넘어서는 탄핵 심판의 준칙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존재하며 있다면 과연 정상적인 국민이 이를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 다수당의 극단적 탄핵 남발, 이로 인한 국정마비에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왜 조속하고 엄격한 심판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인가? 아니면 다수당의 탄핵 남발을 의도적으로 방조한 것인가? 그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유도한 것은 아닌가? 아무리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긴급하다고 평결했다고 해도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독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의 유무효 및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행되어 신속하게 결정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넷째, 헌법재판소와 문영배 대행은 피청구인이 행한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이유 중에 하나이며 준비기일에서 심판의 쟁점으로 채택하기로 한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피청구인의 투표자 수 검증 요구를 단번에 기각하였다. 부정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의 해소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과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 주권자 국민 모두의 권리사항이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공화국 이래 헌법기관이 되었다. 현행 헌법 114조 2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대법관 및 지방법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은 법관이 맡는 관례가 62년 동안 이어져 왔다. 3.15 부정선거 이후 엄격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맡는 관례를 만들었지만 이것은 행정관리 업무를 맡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정의를 담당하는 사법부와의 융합을 초래하여 혹 선거 부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관리와 사법제도적인 유착 위험성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는 문헌상 위헌이 아닌가? 대통령이 국민의 광범위한 선거부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근본적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의 일체화에 연유한 것이 아닌가. 민주제도의 뿌리인 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근본적 문제에 우리나라 법관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아울러 2002년부터 이용한 이른바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 2014년부터 사전투표제 실시에 필요한 통합선거 임명부가 작성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거 시스템에 전자적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므로 이로써 해킹 등 전자적 조작에 의한 부정투표의 위험성이 내포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은밀한 대규모 부정선거 여지가 있다는 것을 헌법재판관은 모르는 것인가. 4.15 선거 이후 급속히 국민에게 확산된 부정선거 의혹은 전자적 부정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이 의혹은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될 사안이 아니며 부정선거의 존재와 부존재를 가리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지속성과 민주공화국의 통합성마저 무너질 수 있는 점을 헌법재판관이 외면하면 되는 일인가.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요구한 투표인 수 검증은 대한민국의 공명선거와 선거 무결성 확인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엄정하게 심판하기보다는 헌법기관에 대한 계엄군의 불법 침입이라는 예단과 선입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다섯째, 문영배 재판관의 양심은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문 대행이 부산 유엔묘지 참배 후 개인 블로그에 작성한 글은 과연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의 존경과 충성을 하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하는 글이다. 문 대행의 진위 해명에도 불구하고 문정과 문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 유엔 헌장이 금지한 침략전쟁의 불법화와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에 의해 파병된 유엔군과 우리 국민이 함께 피 흘려 대한민국 조국 산하를 붉게 물들여서 북한의 무력 적화 침략을 막아낸 것과는 정반대로 해석된다. 신영복에 대해 문 대행이 적은 존경의 글을 더 깊게 언급할 필요도 없다. 문 대행이 적었던 이런저런 SNS 글은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
문영배 재판관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하고 있는가 하는데 의문을 제기할 소지가 충분하다. 그 글들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대표하는 최고 재판관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었다면 그 많았던 글들이 담긴 SNS 계정은 왜 폭파했는가? 주권자 국민 어느 누구도 자연인 문영배의 표현의 양심 문제를 거론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의의 판관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대표하는 최고 재판관이기에 평범한 우리 국민까지도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6.25 반공 호국전쟁 이후 가장 심대한 국가와 헌정의 위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은 더더욱 간절하고 실존적 차원일 수밖에 없다. 주권자 국민은 문 대행에게 묻는다. 문 대행은 SNS 계정을 폭파하기 전에 법관으로서 자신의 권한이 한 점 부끄럼 없는 정의의 검, 그것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사용할 수 있는 검인가를 생각했었어야 하지 않겠는가. 혹 후회나 부끄러움 때문에 그것을 폭파했다면 그때 문 대행은 이 중차대한 탄핵 심판에서 스스로 기피를 선택해야 함을 고민해보지 않았는가? 그것이 참 그 법관의 자존심과 명예심이 아니겠는가? 문영배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충성하고 있는가? 이것은 주권자 국민이 문영배 대행에 던지는 질문이자 우리 스스로에게 끝없이 던지는 질문이다. 2025년 2월 3일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전국 교수 모임. 정경회 성명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헌법재판소 소장대행 문영배의 좌빨 행위는 이미 SNS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과거에 SNS에서 했던 발언들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좌빨 판사들의 본거지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자신이 가장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같은 좌빨 판사들 중에서도 자신이 가장 성실하고 우수하다는 자랑으로 봐야겠죠. 개인적으로는 더불면 죽인당 정과사범 이재명과 연수원 18기 동기이고 약 3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는 노동법 학회 회원으로 이재명과는 친분관계가 돈독한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냐며 유엔 참전군을 모독하는 글을 써서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법률관념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판사는 물론이고 헌법재판관의 자격에 아주 미달되는 자입니다. 게다가 북침론을 주장한 문영배는 중공군은 그럼 왜 6.25 때 이 땅에 왔는지 대답해 보길 바랍니다.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판사가, 그것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렇게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구독동지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제재를 돌파할 수 있도록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 특히 SNS 공유하기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